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통일에 앞서서 현장의 언어다. 그래서 오늘 현장의 언어를 전하러 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 한 40개 정도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지금 DMZ 그곳의 우리가 오래전 남겨놓은 오래된 미래 알쏭달쏭한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 다리는 금강산 가는 철교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저 다리가 있는지. 거기 사는 사람은 너무 가까워서 흥미가 없고 밖에서 간 사람들은 저런 다리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그래서 다리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내 다리다. 저건 내 거다. 그랬더니 요즘 그 DMZ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관광 안내원이 저 다리 갖다 내 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다리는 지금 묵묵히 60년 동안 금강산 가는 관광객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DMZ가 세상에 소개된 것은 정말 엉뚱한 상상력입니다. 금강산으로 뻗어나가는 향로에서 내려가는 산맥이 하나 있는데 매우 높고 우람하고 날카롭고 아주 거친 산맥입니다. 그 산맥이 바다에서 온 외로운 독도라는 기지에서 온 병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산맥을 넘어가 보라고. 저 산맥을 넘어가면은 남강이라고 하는 시퍼런 강이 흐르는데 저 강에는 가을이 되면 사람 많은 물고기가 막 여울을 치닫고 있고 서나무 깊은 숲에는 장수하늘소가 우글거리고 또 고미성이라고 하는 멋있는 성터에는 얼굴은 염소를 닮고 궁둥이는 말을 닮아서 우리가 이름을 말염소라고 지은 동물이 어슬렁어슬렁하고 다니니까 한번 꼭 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는 눈알까지 새빨갛게 쇠뇌된 김일성 물고기가 살으니까 꼭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가봤습니다. 그때 아웅산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적십사사가 우리 적십사사를 통해서 우리 수해 물자를 지원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칼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폭발했던 그때 막 남북각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그 틈새, 그 막간을 이용해서 넘어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저기 사람 많은 물고기라는 건 연어였습니다. 또 장수 하늘소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나무 숲이 많았습니다. 서나무는 뭔가 하면은 장수 하늘소가 서나무 고목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장수 하늘소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나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기 말염소는 천연기념물 217호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알 빨간 저 레드 아이 피쉬는 바로 열목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DMZ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미셸 푸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평화와 평화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과 전쟁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DMZ 60년을 저렇게 막간의 평화를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에게 저 DMZ는 뭐냐? 지금 올해 한국 DMZ는 한국 사람의 나이로 말하면은 만 63세의 중늙은입니다. 이제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훨씬 짧은 이런 중늙은입니다. 저기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DMZ에서 한국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 가면은 우리가 분단의 반사적 이익으로 엄청난 자연의 보고가 저기 들어있다. 그래서 저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한 자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저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어마어마한 한국 최고의 자연의 보고다.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DMZ는 평화와 생명이다. 그래서 저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저기서 우리 평화와 생명, 이 모든 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이다. 요즘에 상황이 저렇습니다. NLL, 천안함,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또 엊그제 4차 핵시험, 광명성호,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는 DMZ는 그 평화로운 게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거기는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가서는 안 되는 곳, 지구의 북쪽 끝, 레드 컴플렉스, 이렇게 좀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거는 저 DMZ 속을 하나하나 땅의 흔적을 뒤져보면은 우리가 흔히 터무니없다고 그러는데 터무니가 없다는 것만 터에 무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승효상이라는 건축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물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터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터무니를 살펴봤더니 DMZ 지문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삭이는 음성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드레스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는 DMZ 한복판에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혹시 엘바 강가에 핀, 즉 드레스덴 강가에 핀 민들레를 보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은 저 민들레야말로 완전히 2차 대전 때 파괴된 드레스덴 그 시대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명력을 보여준 꽃이었습니다. 그 어쩌자고 저 꽃은 지금 그 옛날 동서도 국경 지대에 있는 건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 곳, 또 동서독이 냉전 기간에 각축했던 자리 온통 전쟁터마다 저 민들레가 핍니다. 그래서 저 꽃을 우리는 전장의 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거는 저 꽃이 길가의 민들레는 노랑저고리 촛돌맞이 우리 아기도 노랑저고리 아가야 방실방실 웃어보아라 민들레야 방실방실 웃어보아라. 강소초는 민들레가 우리 길가에 핀다 그랬습니다. 우리 길가에 피는 우리 민들레는 지금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저 민들레들이 전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피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서양 설화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막 짓고 있는데 민들레가 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방주를 짓는다. 조금 있으면 홍수가 날 텐데 너 빨리 날라와 여기 앉아야 돼. 할아버지 주책이세요. 지금 무슨 마른 하늘에 비가 옵니까? 여기에 비가 왔어요. 민들레는 키가 작습니다. 제일 먼저 물이 턱까지 차죠. 그러니까 민들레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꼴이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훅 불었더니 민들레 꽃이가 떴는데 높이 떠서 보니까 저기 방주가 가는 거야. 쫓아가서 들여다보니까 뭐 기린, 코끼리, 뭐 자기 친구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배가 멎었어요. 비가 멎었어요. 온 천지가 시뻘건 흙만 드러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민들레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깡쭉 뛰어 내려가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그린색을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설화에서는 우리가 지구가 재편될 때 제일 먼저 싹을 틔운 꽃이 민들레라는 겁니다. 즉 민들레는 인간이 파괴한 땅을 제일 먼저 파랗게 물들인 풀입니다. 위대한 풀입니다. 저 민들레가 왜 DMZ에 와 있을까요? 전쟁으로 파괴한 땅을 저들이 먼저 온 겁니다. 이거를 크리스찬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DMZ 자연은 저런 것이죠. 1993년 12월 14일로 기억됩니다만은 저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처음 날아온 겁니다. 저기 닭장에 닭을 훔쳐먹으러 들어갔다 붙들렸어요. 저 독수리가 날아온 지 21년이 됐습니다. 지구상에서 저런 대머리 독수리가 가장 많이 월동을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독수리가 DMZ만 날라왔겠습니까? 순천만으로 날라오고 부산도 날라가고 뭐 온 우리나라 땅에 다 날라왔겠죠? 왜 하필 DMZ 있는 민통선에만 저 독수리들이 저렇게 떼를 져서 먹고 살고 있을까요? 거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DMZ 사람들은 멜팅팟,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강원도 막 섞여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뭔가 텃세가 없습니다. 그 동네는. 그리고 학벌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족벌 이런 것도 없습니다. 피차 뜨내기입니다. 저들이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안변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가서 찍었던 게 바로 저 필름입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에 안변에 있는 두루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남쪽으로 날아왔습니다. 탈북 두루미들입니다. 원산 철원 끊어진 경호선 80km, 해방 이후에 분단 70년, 저 끊어진 저 거리와 저 세월을 지금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복구하려고 합니다. 저 철새를 안변으로 되돌려보는 고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쟤들에게 전부 가라! 경호선 열차를 태워가지고 간다고 가겠습니까? 안변에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서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게 통일하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속삭임입니다.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두루미는요, 덩치가 많이 큰 짐승이기 때문에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새가 아닙니다. 활주로가 있어야 날아가요. 그냥 뭐 확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카메라가 많이 있지만은 두루미가 막 날아가는 것들을 사진을 이렇게 볼 때 두루미가 멋있게 쫙 뜨는 거 있으면은 그건 반드시 사진 기자가 그걸 찍기 위해서 돌을 던진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루미는 절대 그렇게 날아가도 뜨질 않습니다. 날아가는데 저 두루미는 지금 뭔가 하면 과부 두루미 혼자 살고 있는 걸 철원 사람들이 잘 먹여서 보내는 겁니다.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들이 가가지고 쌀을 팔아먹지 못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쌀을 사겠다고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쌀을 팔았더니 또 느닷없이 이 쌀을 통째로 사겠다고, 논 전체를 다 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철원 사람들이, 저 두루미를 보낸 사람들이 그 쌀을 팔지 못해 애쓰던 그 시절에 엄청나게 자기들이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두루미를 보고 어쩌면 흥부새처럼 저 두루미가 보내준 복이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철책선, 땅굴, 저것마저 지금 버리지 말라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저걸 바로 지구에 단 하나뿐이 없는 냉전 유적지입니다. 저거를 후손들에게 또 전 세계 자원으로 쓰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뢰가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그거를 이런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거를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고, 무생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지뢰는 생각도 할 줄 아는 고등생물입니다. 즉,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밟아다오, 사람이라면 더욱 좋고 인간, 짐승이라도 괜찮다, 그러기 전에 난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게 이 지뢰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지뢰마저도, 인간이 만든 가장 잔혹한 무기마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 그러지 말고 꽃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뢰를 캐는 자리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 그 나무를 피스트리라고 부르면 어떨까, 이런 운동이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일 운동입니다. 저거 평화의 댐입니다. 저 엄청난 댐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연간 18억 톤의 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것마저도 한강이 1, 2, 3, 저들이 수달입니다. 수달을 저 강에다 보내가지고 북쪽으로 보내서 북쪽에 가서 물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맨 왼쪽에 있는 수달은 안 올라갔어요. 걔는 내가 뭐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없죠. 수달이 뭐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 수달은 저놈은 물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칩을 달고 들어갔는데 사냥꾼한테 잡혀가지고 그 18cm 된 칩만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희생당한 수달이고, 오른쪽에 늠름하게 생긴 저 수달은 삐삐삐삐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게 1, 2, 3가 쟤들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냥 그럴듯하게 수달 사진을 갖다가 그렇게 보이는 애들을 이렇게 갖다 놨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삭임은 바로 DMZ라는 그 자리를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78년도에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멩이 3개를 주셨습니다. 저게 아슐리앙 주먹도끼라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저 돌멩이를 짱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 짱돌이 아니라 모비우스 이론에 의하면 최초의 인류, 현생 인류보다 더 오래된 인류가 쓰던 가장 첨단 도구가 바로 저 아슐리앙 주먹도끼입니다. 이게 왜 하필 한국 DMZ 근처에서 발견됐을까요? 그렇다면은 한국 땅이라는 거는 DMZ라고 하고 있는 데는 아마도 최초의 인류의 시원지야. 여기는 인류가 최초로 태어난 자리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이론대로 얘기하면요. 저기 철원평야인데요. 저기 평가고 밑을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기 분화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오리산연산에서 지금부터 30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저 화산이 폭발한 대지가 직경 150km를 만들면서 이 일대에서 한국사를 이렇게 놉니다. 신라 통일을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임진강 근처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당나라를 다 싸워가지고 없애버리는 바람에 통일의 빌미를 잡았습니다. 궁예가 태봉국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왕건하게 넘겨줬죠. 2개의 왕조가 생깁니다. 저기는 임진강 유역인데요. 저기에 신라 마지막 경순왕이 저 강을 건너와서 왕건에게 귀부를 합니다. 신라 완벽한 고려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주교의 핏자국입니다. 저기서 조선 왕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10시 1분 바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조약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DMZ 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국사에 저기는 엄청난 통일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는 곳입니다. 저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속에 비춰진 진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궁예가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했는데 궁예 도성을 DMZ 한가운데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11년 전입니다. 1111년 전에 어쩌자고 DMZ 한가운데다 전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동방국을 건설하겠다 그랬습니다. 대동방국이라고 하면 바로 신라, 백제, 고구려 이걸 통일하는 한반도 통일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자, 저게 바로 궁예가 나라를 도읍했던 바로 궁예 도성이 보이는 평강고원입니다. 마침 올해는 궁예가 저 도성을 세운 지 1111년이 되는 해입니다. 1111년 전에 궁예는 이미 훗날, 그러니까 우리 선조는 앞으로 남북이 갈려있는 불행한 시대를 예측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일의 염원을 그때도 저렇게 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DMZ는 미래로 건너가는 우린 소중한 다리로 봐야 할 때입니다.